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위대한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서 시작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 그리스의 스타게이라에서 태어나 플라톤의 제자로 성장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되었으며 논리학과 생물학, 윤리학과 정치학, 그리고 시학에 이르기까지 인간 지식의 거의 모든 영역에 깊은 발자국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오늘 우리가 중심에 놓을 말은 이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중하게 대하라. 이 말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본질과 덕의 의미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깊고 가장 따뜻한 통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누군가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오늘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친구에게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매일 보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더 이상 소중하게 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쳐 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관계에 지쳤다면 관계를 끊기 전에 먼저 그 관계를 대하는 자신의 방식을 들여다보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그리고 그 신중함을 회복하는 것에서 관계의 회복이 시작된다고.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가르침을 중심에 놓고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함부로 대하게 되는지, 그 패턴이 어떻게 관계를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중함을 되찾아 관계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지를 함께 깊고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처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철학적으로 표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여기서 정치적이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좁은 의미의 정치가 아닙니다. 그리스어로 폴리스, 즉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관계에 지치는 것일까요? 왜 가장 소중해야 할 관계가 가장 힘든 관계가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합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세심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그 신중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오래됐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처음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역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주의와 배려가 필요한데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가까울수록 더 소홀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홀함이 쌓여 관계의 균열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익숙함이 어떻게 관계를 망가뜨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친밀성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함부로 대하게 되는 현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안전하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해도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조금 함부로 해도 이해해 줄 것이다. 어차피 가족이니까. 어차피 오래된 친구니까. 이 믿음이 긴장을 풀게 만들고 그 풀어진 긴장 속에서 신중함도 함께 사라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측 가능성 때문입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지가 예측됩니다. 그 예측이 자동화를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측이 틀려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달라졌어도 내 예측 속에 그 사람으로만 그를 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에너지의 부족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낯선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 고갈된 에너지로 가족을 대합니다. 직장에서는 참았던 것들이 집에서는 터져 나옵니다. 밖에서는 극진히 예의를 갖추던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가장 안전한 배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고,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은가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은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이 있는 관계에 대한 철학적 탐구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에 대해 2권을 할애할 만큼 이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3가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용성에 기반한 우정입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동료 같은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관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관계는 상호 이익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에 기반한 우정입니다. 함께 있으면 즐겁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입니다. 같은 취미를 즐기는 친구들,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동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관계는 즐거움이 사라지면 역시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세 번째는 덕에 기반한 우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높은 단계의 우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우정은 상대방의 선함을 보고 그것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우정은 이익이 없어도 유지되고 즐거움이 없어도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번째 우정만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우정은 신중함과 배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서 유지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중하게 대하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바로 이 세 번째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노력과 신중한 태도가 있어야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이유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수십 년간 부부관계를 연구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는 부부관계에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4가지 독성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묵시록의 4기사라고 불렀습니다. 비판, 경멸, 방어, 그리고 회피입니다. 이 4가지는 부부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까운 관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비판은 상대방의 행동이 아닌 인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이런다.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비판입니다. 경멸은 상대방을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눈을 굴리거나 비꼬거나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방어는 상대방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던 건 당신이 이랬기 때문이야 하는 식의 반응입니다. 회피는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버리거나 대화를 무시하거나 주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 4가지는 모두 신중함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들이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중하게 대하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이 4가지 독성 패턴을 의식적으로 알아채고 멈추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핵심인 덕의 개념이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이란 덕스러운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덕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덕을 2가지 극단 사이의 중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용기의 덕은 겁쟁이라는 결핍과 무모함이라는 과잉 사이의 중용입니다. 관대함의 덕은 인색함과 낭비 사이의 중용입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의 덕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사랑스러운 성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나치게 아첨하는 것과 지나치게 다투는 것 사이의 중용. 그 중용이 바로 진정한 관계의 덕입니다. 지나치게 아첨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고 그 사람을 진짜 모습이 아닌 이상화된 모습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다투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것에 반박하고 비판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의 중용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진심으로 대하고 필요할 때 솔직하게 말하되 그 말을 신중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중용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너무 솔직해지거나 너무 무감각해지거나 너무 요구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중함은 바로 이 중용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언어를 가진 동물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인간만이 언어를 통해 선과 악을, 옳음과 그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관계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관계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방비 상태로 말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한마디도 신중하게 골라 말하면서 오래된 친구에게는 생각나는 대로 내뱉습니다. 부모에게는 말 한마디를 조심하면서 자녀에게는 감정 그대로를 쏟아냅니다. 배우자에게는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치는 신중함은 무엇보다 말의 신중함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낯선 사람에게 하는 말보다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의 말은 더 깊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 나는 그 사람을 모르니까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 그 말은 내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신뢰하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나를 정의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까운 사람의 말이 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까울수록 말의 영향력이 크고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가장 먼저 건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쁜 하루 중에 오래된 친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톤이 어떻습니까? 오래 함께한 배우자에게 하루에 몇 번 따뜻한 말을 건넵니까? 자녀에게 칭찬하는 말과 지적하는 말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가까운 관계에서의 말의 신중함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것을 관계에 적용하면 신중한 관계는 한 번의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인사 한마디, 매일 한 번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시간, 매일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습관,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가까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친구의 특성 중 하나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것을 꼽았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 말 뒤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지금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진심으로 듣고 있습니까? 배우자가 말을 시작할 때 이미 어떤 말이 올지를 예측하고 그 예측 속에서 대답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학교 이야기를 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며 듣고 있습니까? 오래된 친구가 힘들다고 말할 때 해결책을 찾으려 바쁜 나머지 그 친구가 그냥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안다는 것이 깊은 우정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문 오직 진심으로 들을 때만 생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의 그 사람은 1년 전의 그 사람과 다릅니다. 그 변화를 계속 알아가는 것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중함의 한 형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삶 자체가 이 가르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그는 20년간 플라톤의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며 스승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승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나의 친구이지만 진리는 더 소중하다. 이 말은 관계에서의 신중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까운 사람을 신중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첨이 아닌 진심으로,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닌 성장을 위해, 그리고 그 솔직한 말을 신중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여준 가까운 관계에서의 신중함입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습니다. 왕자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지만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젊은이가 좋은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알렉산더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필리포스로부터는 삶을 받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는 제대로 사는 법을 배웠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중한 관계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상대방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 관계. 그 관계는 신중함에서 시작됩니다. 경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신중함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경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이야기하며 모든 것에 적절한 범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는 서로의 공간을 잠식하고 결국 질식감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거리를 두는 관계는 연결이 끊어지고 소외감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이에 적절한 거리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관계에서 이 경계를 자주 무시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이 내 모든 것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철학에서 보면 가까운 관계에서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오래 지속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중함은 상대방의 경계를 알아채고 존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가? 지금 이 사람이 내 도움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들어주기를 원하는가? 지금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바로 경계에 대한 신중함입니다. 감정적 성숙과 관계의 신중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을 억압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은 인간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덕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때에,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목적을 위해, 올바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감정의 덕입니다. 이 기준을 가까운 관계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화는 이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가? 지금 이 감정의 크기와 방식이 상황에 맞는가? 지금 이 표현의 목적이 관계를 해치는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는 것인가? 이 질문들이 바로 감정에 대한 신중함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감정을 걸러내는 과정을 생략합니다. 느끼는 대로 말하고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용기 있는 솔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의 부재입니다. 진정한 솔직함은 감정을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신중함이 가까운 관계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관계에 지치는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관계에 지친다고 느낄 때 실제로 지친 것은 관계 자체가 아닙니다. 지친 것은 관계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내 편이 되어줄 것,
내 말을 다 이해해 줄 것. 내가 힘들 때 항상 있어 줄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알아줄 것. 이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대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좋은 관계는 서로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이상화하거나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인 것을 기대하면 그 기대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가까운 사람을 신중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신중한 기대를 갖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 사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불완전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중함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관계에서 인정과 감사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인정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명예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는 얼마나 상대방을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합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상대방의 모든 것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의 작은 친절도, 그 사람의 유머도, 그 사람의 따뜻함도 모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특별함들이 당연함이 됩니다.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들만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관계를 서서히 죽이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비율이 관계의 건강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보다 훨씬 많아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 비율이 역전되기 시작할 때 관계는 위기를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중함은 그 비율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현했는가? 오늘 이 사람의 좋은 점을 얼마나 말로 표현했는가? 오늘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얼마나 인정했는가? 이 질문들이 관계의 건강을 지키는 일상적인 신중함입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덕스럽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누리는 번영이라는 의미에서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관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관계도 한순간의 강렬한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신중함입니다. 처음의 설렘과 감동은 자연스럽게 시들어갑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매일의 작은 신중함들이 쌓여 수십 년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매일의 작은 소홀함들이 쌓여 수십 년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신중함이 사라지면서 관계는 조용히 죽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가 내일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이 성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신중한 습관이 내일의 깊은 관계를 만드는 성품이 됩니다. 갈등을 신중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갈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없는 관계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억압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두 개의 인격이 만나면 언제나 다름이 생기고 그 다름에서 마찰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중함은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빛납니다. 첫 번째는 갈등의 시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화가 가장 극에 달한 순간에 말하는 것은 신중함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가장 지쳐있는 순간에 말을 꺼내는 것도 신중함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올바른 때라는 개념을 기억하십시오. 갈등을 다룰 올바른 때를 선택하는 것이 신중함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목적이 상대방을 이기는 것인가? 아니면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인가? 그 목적이 명확할 때 신중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인격이 아닌 행동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대신 당신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이런 감정이 들었어. 이 차이가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느냐, 상처의 원인으로 만드느냐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갈등에서의 신중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왜 더 어려워졌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많은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연결에 대한 욕구는 2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다만 현대 사회는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SNS는 수백 수천 명과 연결된 것처럼 느끼게 해주지만 실제로는 깊은 연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관계를 갖지만 아무도 나를 진짜로 알지 못한다는 외로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함께 있는 사람을 온전히 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도 각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곳에 주의가 분산됩니다.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의 삶은 관계에 투자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관계를 뒤로 미루다가 어느 날 보면 관계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현대 사회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더욱 빛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중하게 대하라. 이 말은 지금 함께 있는 이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사람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어라.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신중함의 형태입니다. 용서와 신중함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는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깁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대하려 해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용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덕의 윤리에서 용서의 중요성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나간 것에 매달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것은 현재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그 상처를 계속 살아있게 만들어 현재의 관계를 과거의 아픔으로 오염시킵니다. 그러나 용서가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에서 보면 용서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용서받아야 하는 실수인지,
무엇이 관계의 근본을 해치는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한 후에는 같은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의 방식을 함께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용서에서의 신중함입니다. 상처를 주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까운 관계에서의 신중한 회복의 방식입니다. 사랑의 여러 형태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엇을 말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어로 여러 종류의 사랑을 구분했습니다. 에로스는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스토르게는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애정입니다. 필리아는 깊은 우정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높이 평가한 것은 필리아였습니다. 깊은 우정의 사랑. 이것은 상대방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더 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곁에 있는 것. 이 사랑이 가장 오래 지속되고 가장 깊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신중함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내 감정을 그대로 내뱉기 전에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편의를 위해 저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필리아의 사랑이고 이것이 신중함의 본질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중하게 대하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결국 가까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신중함인 것입니다. 관계에서 공평함과 호혜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호혜성을 꼽았습니다. 좋은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관계에서 이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한 사람이 항상 주기만 하고 다른 사람이 항상 받기만 하는 패턴. 한 사람이 항상 맞춰주고 다른 사람이 항상 요구하는 패턴. 이 불균형이 오래 지속되면 주는 사람은 지치고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신중함은 이 균형을 의식적으로 살피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더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사람이 지쳐 있는데 나는 알아채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이 호혜성에 대한 신중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평등한 관계도 우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가 그 불평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처럼. 그러나 그런 관계에서도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중하게 대하고 스승은 제자를 신중하게 대합니다. 그 신중함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알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탄탄할 때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자신과의 관계가 혼란스러울 때 타인과의 관계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타인도 미워하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엄격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신중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신중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채고 자신의 필요를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타인에게 신중하게 대할 수 있는 내면의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알아야 타인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신중하게 대해야 타인을 신중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 가족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거기 있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가족관계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장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자녀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 관계에서 오는 상처 때문에 오랜 시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형제자매는 가장 오래 알아온 관계이지만 그 오래됨이 오히려 관계를 당연하게 만들어 소홀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족관계를 스토르게라는 자연적인 애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애정은 자연스럽게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연적인 애정 위에 의식적인 신중함이 더해질 때 가족관계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 진정한 우정의 관계가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족관계에 적용하는 신중함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어떤 말로 대했습니까? 오늘 자녀에게 어떤 태도로 있었습니까? 오늘 형제자매에게 어떤 관심을 기울였습니까? 이 질문들이 가족관계에서의 신중함을 점검하는 거울입니다. 관계를 살리는 작은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큰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작은 행동들의 반복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를 살리는 신중함도 큰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들에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전달하는 가장 작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름 대신 야 또는 어이 또는 아무것도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연결을 만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어때? 요즘 어떻게 지내? 무언가 힘든 것 있어? 이 짧은 질문이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난번에 걱정했던 것을 기억했다가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는 것.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서 선물하는 것. 이런 작은 기억들이 나는 당신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신중함의 표현입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신중함의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깊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관계에 지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에 진짜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것 같고 이 관계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순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먼저 그는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내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관계가 한쪽만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 관계를 끝내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지쳐 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끝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신중함을 다했는가? 내가 먼저 소홀하게 대하지는 않았는가? 나의 기대가 비현실적이지는 않았는가? 그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한 후에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도 관계가 나를 지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관계 자체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에서 보면 너무 가까워서 질식하는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거리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두면서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 비워진 자신의 에너지를 채우는 것, 그것이 다시 관계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황금률과 관계의 신중함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황금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하라. 이 황금률을 가까운 관계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배우자에게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나는 배우자를 대우하고 있는가? 내가 부모님께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나는 부모님을 대우하고 있는가? 내가 친구에게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나는 친구를 대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받고 싶은 것과 내가 주고 있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중함은 이 황금률을 의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이 말이 나에게 들린다면 나는 어떻게 느낄까?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이 행동이 나에게 향한다면 나는 어떻게 느낄까? 그 한 번의 생각이 신중함입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관계를 지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중하게 대하라. 이 말 안에는 여러 겹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그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쉽게 소홀해진다는 것. 가까울수록 그 관계는 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까운 관계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 없이는 아무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가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의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질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 관계의 질을 만드는 것이 신중함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가장 익숙한 사람에게 가장 신선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가장 오래된 관계에서 가장 새로운 배려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중함의 실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인간관계에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다른 시각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관계에 지쳤을 때 그것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오늘 하루 조금 더 신중하게 대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를 더 따뜻하게, 한 번 더 눈을 맞추며, 한 번 더 이름을 불러주며, 한 번 더 진심으로 들어주며, 그 하나의 신중함이 오늘의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내일의 관계를 조금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2400년 전에 남긴 이 가르침이 오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중하게 대하라. 그것이 관계를 살리는, 그리고 삶을 살리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